전동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 여름은 어때요? 전동 휠체어 타고 우비 보면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도 힘들고 그런 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활동지원사 선생님하고 꼭 같이 다녀야 되는데 네. 그냥 다니다 잠깐 비를 만나면 사람은 비 맞는 거 괜찮은데 기계를 아껴야 돼요. 아 내가 맞아도. 네, 저는 기계가 맞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얘가 맞으면 골치가 아프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휠체어에 오히려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눈이나 비에 취약하죠. 네. 그러니까 비 왔을 때도 눈만큼 미끄러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가 많이 마모가 되면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있죠. 안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휠체어 타면 비 오면 그냥 나가는 거 외출 포기하고 약속도 취소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왜 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일단 비 오면 쥐약이 테니까. 네, 네. 그리고 더운 걸로 배터리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배터리가 기계로 봐서는. 추울 때랑 더울 네. 때랑 예민하긴 해요. 이것도 배터리가 터졌다 뭐 이렇게 폭발했다 이런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스마트폰도 왜 배터리 충뭐 그런 일 이렇게 있었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언제든 있을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다음에 땀 많이 나고 뭐 이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욕창이 좀 더 생겨요. 예. 좀 생기고. 예, 그런 것도 그게 있고 어렵죠. 저는 이제 근육장애인이라서 이렇게 손이 막 들리고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앉아서 기려고 하면 땀이 차고 습하면은 그렇죠. 땀 차고서. 여기랑 붙어요. 안 나가요, 손이. 아, 그러니까 진이 이렇게 뭔가 하려면 다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냥 활동지원 서비스 없으면 죽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이자영 위원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유금순 위원님 또 오셨고. 저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바빴어요. 여름에 왜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휴가들은 다녀오셨어요? 휴가? 저는 휴가가 따로 딱히 없었는데요. 다음 주에 열린관광지 심층 조사를 좀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순천에서 1박 2일을 하게 되니 그때가 휴가인가? 일인가 휴가인가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거기 무슨 여행이라고 하죠? 공정여행. 공정여행. 무장의 여행 참. 네, 공정여행. 무장의 여행. 무장의 네, 여행. 무장의 여행. 뭐 네. 관련한 일도 하시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무장의 여행이 뭔지. 무장의 여행을 이란 보통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가 조성이 돼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132개소 열린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자세한 건. 그런데 열려가는 관광지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미완이에요. 미완. 그리고 그 시에서 아니 저 뭐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지자체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합쳐서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가면 늘 뭔가 부족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열린 관광지야? 막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열린 관광지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편의시설이 좀 돼 있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약자 즉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한시적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모든 사람이 관광지 내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성을 한 곳 그런 곳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어디를 보냐 이제 장애인 주차장으로부터 비롯해서 접근성 뭐 핵심 보행로 네, 그 안에 있는 부대 시설, 뭐 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뭐 이런 것들과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뭐죠? 그 숙소나 접근 가능한 식당까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정보 줄 수 있다면 이제 그거야말로 여행 가이드, 예, 무장의 여행 가이드라고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장의 여행 가이드도 하세요, 그럼? 아니요. 네. 네. 봐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는 좀 뭐 그런 게 돼 있겠네요. 국립공원이랄지 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다녀온 데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다녀왔고 또 이제 속리산
이건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속리산 국립공원에 갔다가 그 모노레일 타다가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얼마 전에 그 모노레일이 기울어가지고 모노레일이 아니라 이제 전동차. 케이블카 같은 건데 네. 탔는데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기울었어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조금 아이고, 난리가 퍼포먼스를 났네.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차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모노레일 타다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전에 전동휘처를 3대까지도 탔었다고 이제 그 안내해주는 가이드분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 휠체어가 한 대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분들이었는데 다 내리고 저만 못 내린 거예요. 119가 오고 업고 내리겠다고 해서 저는 안 된다 그러고 이 기계를 똑바로 세우라 그러고 해가지고 아무튼 정리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난리가 났었네요. 네, 난리가 났었어요. 큰 사건이 있었네. 그래서 나중에 여행 이야기할 때 그거를 한 자 쓰려고 합니다. 글로. 독거노인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독거노인 요즘 독거노인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냥 잘 지냈습니까? 네. 요새 독거노인은 뭐 삶의 제일 낙이 뭐예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없으세요? 네.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한 지가 이제 거자립을 한 지가 2019년인가 했으니까 네 그때 시작을 꽤 했으니까 됐네요. 네 시작한 지도 꽤 됐어요. 영상은 많이 안 올라왔어도 근데 한 2주일에 한 번 꼴로 찍기는 하거든요 지금요. 우리도 정보성 채널이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조회수가 있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이 봐주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호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뭐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많이 보기도 하고요.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끔 현타가 또 오고 이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막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그래도 네. 뒷것에 파워가 있겠죠. 네. 앞것도 있지만 뒷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날짜 정해놓고 좀 이렇게 좀 빡빡하게 조금 밀어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라이브도 시작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분명히 도움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 오늘하고도 좀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잡소리 좀 많이 하고 가자고요. 네, 이렇게 빵도 막 이렇게 잡스럽게 네, 놓고요? 막 하고 좋아요. 잡스럽고. 저도 좀 불평불만도 좀 하고 오늘 했는데 많이 힘드셨구나. 아니 이제 우리가 이걸 찍다 보니 이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나오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우리가 섭외하려고 해도 야 내가 무슨 전문가냐 근데 장애인 복지를 하는 십몇 년씩 한 분들이 전문가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와서 괜히 뭐 잘못 말했다가 본인의 전문성이 오히려 폄훼되거나 괜히 욕먹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담감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감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누가 잘 안 보는 채널이지만 막상 그 정보를 찾아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몇 번 검증하고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 안에 영상에 답이 다 있거든요. 활동 지원사 같은 부분도 활동 지원사의 단가가 얼마인지 조용히 하고 가세요. 안녕. 안녕. 나한테 좀 그렇게 해봐요. 활동 지원사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 그 영상 보시면 되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댓글로 그냥 바로 단가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지금도 댓글 많이 달리는 게 그거더라고요. 활동 지원사들 25% 기관에서 떼가는 게 큰 문제다. 그거 떼가면 뭐 안 된다. 뭐 이걸 갖고서는 많이 싸우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과한 거까지는 뭐 어떤지 몰라도 그거 전혀 가져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거는 좀 우리 영상 보셨으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 이전 의원님이 그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매번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는 아주 이제 내가 싸워야겠다.
제가 만난 활동지원사 선생님 지금 저랑 함께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적다고 생각 안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어딘가에 이제 몸담고 소속이 돼서 교육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도 20%든 10%든 이렇게 뗀단 말이죠. 강의료에. 근데 저는 제가 거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던가 그 협회나 단체나 그 중개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건 그건 조금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제가 원래 제가 화가 많거든요. 화가 막 나는 거야 이제. 주로 또 어떤 거 보고 화가 났냐면 막 영상 찾다가 이제 보니까 요양보호사 왜 하지? 활동지원사가 훨씬 편한데 뭐 이런 거라든가 활동지원사, 뭐 요양보호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돈이 더 많이 받는 데가 어딘거나 맞아요. 뭐 편한 직장이 어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장 개념에서만 막 그렇게 호도하는 영상 되게 많더만요 보니까. 많아요. 네, 그렇게 영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격증 뭐 유망 자격증처럼 자격증 따는 방법이라든가 노인 요양보호사 하지 마세요. 활동부 지원사가 더 뭐 따기 쉽습니다. 막 이런 그런 거 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제가 얘기 좀 했는데 활동 지원 제도 오늘도 또 할 겁니다. 바로 우리 전 영상에는 12년 경력의 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 막 들었거든요. 거기서 저도 많이 못 들었던 얘기 있어요. 오늘 얘기 나올 거겠지만 처우 부분에서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들, 그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활동지원사로 일해도 좀 실업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기관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못 받는 일정 부분을 돈을 못 받고 시비가 좀 있다. 막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게 참 그게 문제구나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준비하면서 어제 이장윤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활동지원 제도의 제공기관들 그래갖고 급여라든가 처우들 뭐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막 해서 쫙 뜯어보겠다 뭐 이건데 저번에 했던 거하고 이제 연관돼서 제가 개인 예산제 또 그것도 좀 알아보고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개인 예산제에서 핵심 부분도 그게 있더라고요. 개인 예산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 또는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그 행정을 누가 하겠느냐. 그 행정을 장애인 당사자, 특히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은 못 할 테니까 그 중간에서 그 지원하는 조직들이 생겨야 될 텐데 그거를 전담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시장, 그것도 이제 시장이 돼서 여러 업체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것도 좀 있다.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본래에 뭐 시장에서 맡겨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본래의 취지하고는 막 다르게 너무 상업적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본의 흐름으로 막 시스템으로 이렇게 벌써부터 설계가 막 되고 있다는 게 좀 가끔 화가 나요. 난 대상으로 200시간짜리인지 300시간짜리인지 그렇게 보이기가 십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중에서 2024년 지침이 좀 늦게 나왔어요. 몇 월 달에 나왔더라? 그때 제가 드린 게 5월 달이었나, 6월 달이었나, 5, 6월 달 정도. 그러니까 대개는 지침이 뭐 그 전에 나온다든가, 적어도 1월 달에 나온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중반이 다 돼서 나왔는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제도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급여도 달라졌고 뭐 하는데 요거를 그 전에 한번 지침 달라진 점들을 얘기해 봅시다 했는데 너무 지침이 늦게 나와서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도 하셨지만 그래도 또 이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다. 어쨌든 이 제도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활동 지원사로 이제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정보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침 한번 확인해 보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좀뭐 불합리한 점들 아니면 중복되고 있는 문제들, 반복되는 어려움들, 부정수급이라든가 중증 장애인들은 회피하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활동 지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려는 그 가족 허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열렬하게 우리 댓글에도 많이들 서로 갈등들이 있는데 활동 지원사를 이용하시는 이용자죠. 계약 당사자 우리 갑을병에서 을이신 거고 병으로 가게 되면 활동 지원사 하고에 서로 누가 갑이냐 을이냐 네가 더 불편하다 내가 더 불편하다 내가 더 마음이 상한다 막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아마 앞으로도 해소는 안 될 것 같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선생님 위원님께서는 네.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이시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활동 지원사 교육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이나마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아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실 것 같아요.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해 보고자 하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활동 지원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활동 집중하세요. 집중하라고요. 집중해요. 오늘 잡다한 이야기. 활동 지원 제도는 활동 지원 제도를 도대체 왜 만들게 됐고 우리 거 옛날 거 보면 나오는데 또 얘기하나? 그거 안 보신다니까 대부분 안 본단 말이에요. 뭘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보세요 하지 말고 큐. 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되나? 안 되네. 활동 지원 제도 자체가 왜 이게 흐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생겨났는지부터 장애인들 자립생활 또는 사회통합, 지역사회와 통합 이것을 하는 게 장애인 패러다임, 복지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옛날에는 장애인들이라고 태어나면 사실은 회피하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치부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너무 부담되면 시설에 집어넣어 버리거나 그래서 시설에 집어넣으면 저 어디 시 외곽 같은데 이런 데 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야 이렇게 살지 말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게끔 해야겠다 이런 패러다임이 모두에게 공감을 좀 사게 됐고 이걸 우리가 자립생활 또는 지역사회 통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활동 지원 제도로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잘 얘기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지금 이렇게 막 남발이 되는 이런 기억이 문제도 있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때 얘기 다 했잖아요. 몇 년도에 2007년에 네. 쭉 한번 얘기 좀 한번 훑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시공사업을 했었죠. 2005년에 예. 2005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할 때는 뭐 했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저도 막 헷갈리는 거잖아요. 활동 보조사, 요양보호사하고 비슷한 거 뭐 그런 것들. 아니 명칭이 활동보조라는 명칭을 썼을 거예요. 장애인 무슨 도움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무슨 도움이 일단 보조사 뭐 발단은 저와 같은 근육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경상도에 살았는데 그 경북 어딘가 함양인가 어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겨울철에 아무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보일러가 터져서 동사를 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장애인들이 연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들 장애인 야학이나 서울의 그 DPI, DPI나 뭐 장애인 재활협회인가 거기도 그렇고 아무튼 6개 단체가 연대를 해갖고 이제 장애인 저 생명권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하다가 나중에 더 많은 지방에 있는 단체들이 또 연대를 해서 이 제도를 만들게끔 하게 됐다. 뭐 역사는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장애인 운동 역사 안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좀 보면 저도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데 그 욕실 안에서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한참 말 나온 게 24시간 돌봄도 필요하다도 있었고 생각해보면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이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따로 붙인다는 게 그 전에 상상도 못한 그렇죠. 일이었잖아요. 네. 상상도 못했죠. 오련이 가족의 예, 역할이 없거나 이동 못하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되거나 이랬지 뭐 어떤 사람을 붙여줘서 이렇게 한다는 건 예, 서구 유럽에 있던 모델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이게 되는 것도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왔죠.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의 역할은 그 교육 많이 하면서도 그런 거 갈등 좀 없으세요? 저도 좀 지금은 있지요.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예. 신규 선생님들은 그런 물음보다는 일단 다 궁금한 세계고 안 들어본 세계고 그러신데 이제 기존에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나름 알고 계시고 나름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딱 쳐낼 얘기들은 쳐내고 예,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수용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예, 신규 선생님들은 약간 오늘도 몇 분의 눈에서만 이렇게 약간 쳐내는 느낌을 들었지만 이게 수용하시는데 좀 오래 하신 분일수록 또 안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쨌건 이용자의 또 입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당사자니까. 이용자의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럴 땐 이렇더라. 그리고 당사자주의 뭐 이런 자기결정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서포트 하시는 입장에서는 에이 편 들어주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저는 교육을 이제 지금은 잘 안 나가는데 그 전에 한참 교육 나갈 때 그 느낌이 뭐냐면 어쨌든 직업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직업이죠. 예 이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금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했을 때까지는 대개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예, 정년퇴임하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내가 적당히 돈도 좀 벌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도 활용하는데 이게 좀 가치와 보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보람도 있고 적당한 시간 네, 내가 여유 시간을 하루에 2-3시간 여유 시간을 보람 있으면서 뭐 차비 정도 용돈벌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아주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꼭 다시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보람이 있고 그런 시간이면 좋겠는데 용돈벌이 정도 수준이시면 얼마 정도면 되겠냐고. 네. 자원봉사를 하는데 기왕이면 좀 뭐 차비 정도 나왔으면 차비 정도면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되겠냐고. 네. 그러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거.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그 갈등이 좀 이렇게 계속 뭐라고 이게 딱 정의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끊임없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자꾸 봉사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고 장애인들이 사회 통합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몇몇을 단순히 이동 보조하는 걸로 차로 아침에 어디다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고 이 정도로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차 운전 해준다. 이 정도로 마음 먹으셨으면 이제 막상 연결이 되고서 보니까 머리도 감겨줘야 되고 식사 보조도 해야 되고 혹시나 저 대소변에 대한 신변 처리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아 뜨거라 싶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잔소리처럼 얘기했습니다. 욕 많이 먹겠지만 할 수 없어.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근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예, 실제로는 그냥 자동차로 오며 가면만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있죠. 많이 네, 있죠. 네. 예. 군대로 얘기하면 꿀보직인데 많이 있어요. 그것도 실제로. 꿀보직. 그런 것도 또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해 진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해. 근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되게 힘든 일 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다는 게 상대적으로 더 힘든 일이 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단가를 차등 지급해라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만약 이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거죠. 인생.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거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자, 뭐 그럼 오늘 본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24년 지침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24년 지침에 달라진 점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에다가 이거 띄워놓긴 했는데, 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안내 이렇게. 24년 지침이 23년 거에 비해서 예. 많이 뭐 특별하게 바뀌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23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했다. 지침을 세세한 부분을 조금 삽입했다 이 정도로 2024년 지침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가 우리가 만 나이를 개정했잖아요. 네, 이번에 예, 이번 정부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죠. 예. 아주 뭐 훌륭한. 제일 잘한 거. 네, 제일 잘한 거. 예.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착 예. 2살까지 예, 낮춰줬어요. 어떤 사람은 2살 낮춰준 사람도 네. 있단 말이에요. 지적이. 그 부분이 제일 네. 제일 많아요. 아, 예, 왜냐하면 네. 신청 자격부터 시작해서 그렇겠다.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수급 자격부터 해서 하면 만 나이가 적용되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했다는 거가 크게 작용을 했고요. 일단 만 나이로 바뀌면서 네. 행정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적용 나이가 네,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막 많이 바뀌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뀐 건 별로 없어 보여도 바뀐 게 많아 보이는 건 그런 것이다. 일단 빨리 넘겨주세요. 네, 자 한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 신청 자격 부분에서 네, 신청 자격부터 보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이 예, 장애인 목적상 등록장애인 이렇게 나가요. 근데 2024년에 만 나이가 법 개정을 해서 그냥 만 빼고 6세 이상. 아, 네. 그 전에는 만 6세였는데 이제 만짜리가 빠졌다 많이. 네. 이게 밑에도 대부분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어갖고 6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6세부터 18세까지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장애에 등록은 안 하고 특수교육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우리가 특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교육만 받는 거예요. 특수교육 대상자만 돼서.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직 장애를 수용 못한 것도 있고 뭐 여차의 사정으로 안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하셔서 이걸 못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 몇 페이지죠? 6페이지. 6페이지. 자, 제외 대상. 네. 거기서요. 네.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 등의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하며 휴전차이 등을 근로지원 또는 근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 그 2023년도에는 그 밑에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해줄게. 삭제했고 쉬운 말로 근로지원인하고 근로지원인이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인하고 달리 그 장애인이 직장생활할 때 옆에서 보조 업무. 부수적인 필요한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뭐 문대필이라든지 문서 대필이라든지 전화 대신 받는 전화를 거라든지 대신 받는다든지 문서 정리라든지 예,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이 네. 직장 업무를 하는데 보조 네. 업무. 그거를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그걸 보조하는 사람을 또 네. 보내주기는 하는데 그걸 근로지원인이라고 한다.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있으면. 이게 근로지원인 이용 내역이 수기로 관리돼요. 예? 수기로 관리돼요. 수기로 관리돼요. 네. 근로지원인은 네. 활동지원인은 활동지원이 그 결제 단말이 이게 따로 활동지원사는 결제 단만기로 되는데 예. 근로지원인은 수기로 수기로 돼요.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우리 근로지원인은 보니까 수기로 그 장부도 쓰고 그 카드로 누르기도 하는데 핸드폰 앱으로 두 개 다 누르던데. 네? 핸드폰으로 아, 뭐 그거는 하던데. 예. 뭐냐면 출근할 아, 때 근태 관리만 근태 관리만.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수기로 지정이 돼. 아까만 그 부분은 음. 출근할 때 GPS로 음. 위치 서비스를 확인한 다음에 네, 그거 하더라고. 여기가 직장이 맞나 네. 직장이 아니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건 다 수기로 작성을 해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2023년도에 공단은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중급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한 이유가 이 부분을 근로지원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공단에서는 중급급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삭제시켰어요. 예. 사실적으로 별거 아니에요. 아, 별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얘기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글로 하이 개그야 하이 개그.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한마디로 재밌어, 네. 재밌어. 근로지원인. 우리는 우리는 그 활동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공단에서 관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공단. 관리해요? 네.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근로지원 서비스는 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에서 관리하니까 다른 데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이 인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네.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근로지원인을 먼저 이용하거나 예. 신변 처리든 근로지원인 또는 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근로지원이 먼저 이용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그걸 사람을 못 구하고 있으면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하라는 건 활동 지원 사를 고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로하는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활동 지원.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활동 지원을 예. 근로 시간에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하는데 여기서는 근로 지원인은 못 구하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음. 또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애매해. 지침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가면 또 좀 이게 빡빡하게 좀 적용되는. 아까 총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이게 예. 뭐 사회통합이다 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금 말씀을 해줄 줄 내가 그랬죠. 지금 말씀을 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현실상 네. 활동 지원 제도가 음, 사회통합보다는 돌봄형 서비스 흘러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또 나왔네요. 네. 활동 지원 제도가 중증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나왔는데 보통의 삶을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돌봄, 돌봄 주간보험 뭐 시설 이거하고 똑같은데 그냥 방문형 어떻게 보면 돌봄 아니냐. 아, 서비스 형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다. 예. 이게 좀 데이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 이 답답한 부분이다.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안 쓰고 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로 지원을 대처하고 있냐 이거 하지 말라는 정부의 좀 권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좀 포기하는 장애인이 좀 늘고 있다. 그래요. 그걸 못 구한다는 건 근로지원인을 못 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를 못 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로지원인을 왜냐면 네. 근로지원제도가 아까 말한 대로 활동지원하고 틀려갖고 옆에서 활동지원인은 뭐 신체 서비스, 사회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에 반해 근로지원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전화 받는 거, 뭐 네. 문서 접수하는 거. 네네네. 그 외에 그 신체 서비스 네.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지원인도 우리 한번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로지원인도 이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예, 하여튼 하다 보면 끝이 없지만 아무튼 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네. 점심시간이에요. 어. 점심시간에 네. 그 장애인 근로자가 밥을 혼자 먹으면 옆에서 이렇게 먹어준다거나 식사 보조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안 일하는 돼요. 시간이 된다. 예. 그거죠. 예. 그때는 활동 활동 지원 지원 서비스가 딱 따와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바톤 터치해서 네, 우린 근로지원인은 자기 휴게 네. 시간이 되고 선생님은 활동지원사는 일하는 시간이 그 되고 한두 시간을 하기 위해서 또 왔다 치고 빠지고 그렇죠. 이동 시간 때문에 또 안 하려고 할 테고 그런 식이 된다는 구하기 거죠. 어렵고. 그러니까 문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위원회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네. 문구를 삭제시켜버려요. 어쨌든 삭제시켰다. 네. 제가 좀 비판적으로 하는 건데 선생님은 항상 비판적이니까 괜찮아요. 네. 이걸 뭐 비판 컨셉. 굳이 뭐 삭제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뭐 면피 현실이 돌아가는 거는 면피하려고. 네, 맞아요. 면피용이요. 면피하려고. 네. 그래도 어쨌든 면피는 해야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데 하여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다. 아까 내 그거요. 뭐였죠?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해서 얘기해 봅시다. 활동 지원 제도가 현실상 돌봄하는 방문형 돌봄 지도 재원 제도로 가고 있다. 그걸로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자립생활 이념하고는 안 맞게 돌아가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건데 야 방문해서 돌봄을 하면 뭐 좋은 거지 왜 그거 갖고도 투덜거려 이렇게 한다면. 아 이게 안 들리네 이런. 이게 투덜보다는 예전에 저희가 자립생활을 외칠 때는 그때만 해도 조금 뭐 인지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거기에서 외치고 뭐 사회활동에 막 참여한 장애인들이 많은데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지는 예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큰 거죠. 예. 아 현장에서 그렇게 느껴요? 예. 코로나 이후로 장애인의 말하자면 운동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제가 그렇게 그렇죠. 네. 현장에 지금 없으니까요. 네. 예. 본인은 그렇게 느껴요 이제? 네. 저도 그렇게 코로나 느껴요. 이후에? 동의해요. 위축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라는 시스템으로 가는 느낌이 들기는 해. 네. 가야 돼요? 9페이지 9페이지요? 네. 그 농업 농촌에 있는 네. 사람들은 알겠죠? 네.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 신청서를 낼 때 네. 예전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 농지원부 또는 농업소득 보전 직접 직불금차를 냈었는데 말도 되게 어렵네. 네. 그러니까요. 다시 알려주세요.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 예, 네, 또는 농업소득 농업소득 보전 직접 직불금차 들어도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런 뭔가를 이걸 냈대요. 냈대요. 보세요. 냈는데 네. 지금은 농지법이 개정돼서 네. 농지제장 음. 예. 그것만 내면 된다? 네. 네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농지원부하고 네. 농지제장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땅이 뭐 시골에 있는데 농사 안 지면서 농사 네, 짓는 걸로 네. 해갖고 지원금 받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그걸 있어요.
농지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차원에서 뭐 좀 개정된 게 있다 그래서 네. 23년에 비해서 또 어디 봐야 됩니까? 10 급여 비용 및 산정 기준. 자, 봅시다. 2023년 그 1시간 결제했을 때요. 15,570원인데 15,510원. 예. 네, 15,570원. 2024년도에는 16,150원. 그리고 심야 또는 공휴일은 2023년도에는 23,350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24,220원. 참고로 할 만한 거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단가가 작년 단가가 15,570원. 그리고 지금이 16,150원을 해갖고 뭐 500 몇십 원 올랐다는 거예요. 단가가 500 몇십 원 올랐는데 이거 제가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약 한 3% 정도 뭐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 올랐다 하는 게 있고 2024년에 그러니까 최저 시급으로 보면 활동 지원사는 최저 시급으로 보면 12,113원 정도가 된다. 25% 중개기관한테 주는 거를 제외하고도 그다음에 가상급여 3,000원 정도 된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80원 올랐네. 580원. 2023년에 15,570원, 2022년에 14,805원 이 정도니까 되게 5% 정도씩 올랐는데 내년도 예상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네? 내년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년도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제가 최저시급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년도 최저시급 아마 기사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바야흐로 이제 10,000원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103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상률을 보면 2023년에 5% 인상, 24년에 2.5% 인상, 2025년에 1.7% 인상. 10,000원 넘긴 했는데 1.7%밖에 최저시급이 안 올랐어요. 국민 전체에 대한 최저시급이. 그러면 이게 활동지원 단가도 활동지원사에 대한 단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구나. 뭐 미루어 좀 진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활동지원사에 대한 단가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이것도 내년에 2025년 기준이 또 한 5월이나 좀 나오겠죠. 네, 좀 되게 왜 이건 늦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25년에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이거는 나왔더라고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는 나왔어요. 그래서 2025년에 최저시급이 지금 1030원인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주휴수당 합쳐서 12,036원이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보다는 활동지원사가 최저시급이 좀 높기는 높아요. 상대적으로 두 개 그냥 아주 단순한 비교만 했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안 오른 걸 보면 활동지원사도 크게 안 오를 것 같다는 거는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 인상도 안 될 것 같아요. 3% 인상 정도가 됐을 때 580원 오른 건데 뭐 지금 최저시급이 1.7% 올랐으니까 뭐 똑같이 뭐 2% 정도라고 치면 뭐 한 400원 뭐 이 정도 선 정도밖에 안 오지 않겠냐. 300원, 400원 정도. 되게 활동지원사가 몇 년 주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허니문 기간이 있다. 2년. 허니문 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또 돈독하고 또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배려 안 하고 뭐 그럴 때는 둘 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활동지원사 분들도 초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이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전락하거든요. 저분을 나의 뭐 도구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몇 시간짜리 대상자는 꼭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보면 그때는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저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우리 간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군요. 네. 2년.
되게 이혼한 거하고 비슷하거든. 마치 뭐 이혼처럼 뭐 숙려 기간 같은 것도 있나요? 서로 마음의 빈정이 상했고 서로 같은 갈등이 있고 이래갖고 그만하겠다 했는데 조정시켜주는 기간 같은 게 혹시 있고? 그게 바우처 제공 기관인데 네. 거기 이제 국장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14일 전에는 내가 그만둔다. 이걸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도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용인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제 그냥 그만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선생님이 또 다른 그 자리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30일 못해도 열흘에서 보름 사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예전에 어떤 선생님하고 싸웠는데 저 월요일부터 안 나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공기관 코디네이터 선생님만 죽어놨죠. 주말에 알아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관저동 선생님을 연결해 줘가지고 그분이 1년 6개월 동안 차를 버스를 환승해 가면서 오셨기 때문에 왕복으로 3시간 출퇴근하는 데만 3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오셨어요. 그분도 대단하시네. 1년 6개월 해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하고. 활동 지원 급여가 1구간부터 15간까지 있고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좀 알려줄까 하는데 알려주지 말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줘. 예, 근데 일단은 뭐 여기 써 있는 거는 월 한도에 막 700만 원, 600만 원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네, 보면 그건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알려드릴게요. 와, 뭐 나라에서 엄청 지원해 주는 거 같아. 예, 7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죠. 자, 여기 자, 13페이지가 뭐냐면 네. 아까 7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네. 1공간부터 15공간까지 이렇게 종합 점수를 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게 굉장히 좀 공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14페이지는 성인용이고요. 네. 뭐 이 공식 뭐 저는 후보자들은 뭐 일단 쳐다도 못 볼 내용이에요. 15페이지는 네. 아동용. 아동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수식이 있네요. 그래서 X라인 뭐냐면 네. 기능 제한. 기능 제한이 뭐가 있냐면 네. ADA에서 네. 일상생활 동작이 있고 네. IAD에서 네. 수당적 일상생활 동작 그리고 인지행동 척선이 있고요. 네. X2는 뭐냐면 사회활동 예, 있고요. X3는 가구 환경 네. 있어요. 가구의 환경. 예,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장애가 모든 뭐 시각 장애,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뭐 발달 장애가 다 여기에 그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X1은 그 신체 장애가 좀 점수가 높아요. 예. 이게 조상모 보시면 뭐 일상생활 동작에 대해서 뭐 옷 갈아입기에 대해서 지금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X1 구간 뭐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배변, 뭐 옷 갈아입기, 뭐 그런 등등의 신체 활동들 네. 네, 그런 구간들을 그 전에는 자 뭐 손을 뒤로 넣을 수 있습니까? 뭐 옷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가서 용변기에다가 오줌 넣고 뭐 이렇게 다 하는 활동할 수 있습니까? 다 물어보고 네. 하는 시험까지 다 보게 했는데 초창기에는 네. 지금 그런 거 잘 안 본다. 네. 안 물어보고 툭툭 그냥 취미생활이 뭐예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뭐 이렇게 네. 물어보면서 슬금슬금 보고 집에 가서 이제 본인이 그 직장에 돌아간 다음에 네. 심사위원들이 대충 이렇게 네.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또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